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은 더본코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의외로 잊을만하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특히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는 저를 참고하는 분들은 더본코리아 주식은 보유를 안 하셨겠지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워낙 이제 화제 인물이 대표로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많이들 청약하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잊을만하면 문의가 들어와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나쁜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라고 보유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허심탄회하게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응이 될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더본코리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제 워낙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실적이 절정을 찍을 때, 좀 말 그대로 절정을 찍을 때 신규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최고점을 찍을 때죠. 그렇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이제 한 유튜버 분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고, 그게 이제 진실로 밝혀지면서 몇몇 내용들은 진실로 밝혀지면서 사실 TV에서 이제 거의 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백종원 씨가 이끌고 있는 더본코리아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이후로 좋지 않은 주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2만원대. 2만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까지 있는 게 현재 더본코리아죠. 특히나 이제 뭐 가맹점주들을 위한다고 대대적인 어떤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2분기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꺾이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신규 상장으로서 이 정도 시리즈라는 기업들을 살펴볼 때는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래서 공모가가 얼마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살펴볼 때, 많은 이들이 산 가격, 많은 이들이 판 가격은 체크를 해야 돼요. 예컨대 많은 이들이 사고 나서 그 가격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매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신규 상장하기 전에 이 주식을 살려면 사실 특별한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공모가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모가에 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공모가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공모가 깨지게 되면 이거는 악성 매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공모가가 얼마였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34,000원. 현재 이 가격은 깨지게 됐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가격에 물린 상황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34,000원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 34,000원 부근에 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을 모색하긴 했어요. 근데 그 가격은 깨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2만원대까지 왔으니까 요거는 현재 매물층이 된 상황입니다. 그쵸. 두 번째,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요 정도 시일이 지난 기업들을 체크해야 될 때 꼭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보호회수입니다. 보호회수란 말 그대로 이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게 딱 락을 걸어놓은 물량을 우리는 보호회수 물량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보호회수는 뭐 이제 자발적으로 보호회수는 하는 경우도 있고 관행적으로 보호회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대표이사가 이렇게 최대 주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주님들 위해서 우리 회사 지분에 대해서 내가 보유한 물량은 2년 동안 난 팔지 않겠어요. 스스로 셀프 보호회수 걸리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더본코리아의 보호회수 물량들을 체크해 보게 된다면 거의 관행대로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물론 백종원 대표 물량 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 물량은 6개월 보호회수. 요건 지금 시간이 지났죠. 작년 11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요건 일단 지났고요. 두 번째, 우리사주. 우리사주 물량은 1년 보호회수. 요거는 아직 미도래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11월 상장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남았죠.
네, 우리사주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백종원 대표의 물량은 18개월, 1년 반이죠. 1년 반 정도 보호해수 물량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하게 된다면 요거는 보호해수 물량이 지나갔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충격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 두 개가 남아있죠. 네, 요거는 더본코리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그쵸? 잠재적 리스크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관련해서 이제 요 두 가지는요, 신규 상장주를 보실 때, 그냥 이건 더본코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신규 상장주가 있다. 근데, 내가 뭘 분석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차트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상장하고 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차트적 접근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차트적 접근이 힘들어요. 특히나 얘처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과거 뭐 옛날 몇 년 전 주가에서 어떤 무언가를 지지선을 찾아내갖고 우리가 매매를 하겠다,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요 정도 내용이 일단 기본적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해제된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뉴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달 보호해수 물량 몇 천만 주 해제, 진짜 마치 몇 천만 주가 시장에 나올 것처럼 뉴스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들이 반드시 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반드시 매도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백종원 대표가 전 물량을 무조건 매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뉴스는 그렇게 나와요. 마치 백종원 대표가 전 물량을 매도할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쪼실 필요는 없겠고, 일단은 보호해수 물량 해제되게 된다면 기관 물량하고 우리사주 물량은 좀 쫄아야겠죠. 네, 특히나 지금처럼 회사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우리사주 물량은 매도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사주 물량을 청약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신규 상장하게 된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사원이 회사로 와요. 어떤 영업사원이냐? 증권사 영업사원이 회사로 와요. 그래서 우리사주 물량을 청약하게끔 나름 유도를 해요.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대출도 알려줍니다. 네, 우리사주 물량 청약하시는 분들은 저리의 대출로 청약할 수 있으니까 청약하세요라고 유도를 해요. 네, 진짜 영업사원처럼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특히 신규 상장주들이 막 랠리를 펼치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많은 이들이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약을 했는데 청약을 했는데 봤더니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보호해서 걸려 있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할까요? 분위기 안 좋으면은 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자도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는데, 이자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이제 아파트 청약한 거 잔금도 치러야 되고,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00대표 물량까지는 이제 시장에 출회되는 거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나오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사주 물량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가 당연히 이제 기업의 본질적 분석을 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라면 수주잔고가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업황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변압기 뭐 이런 회사들 상장이 되면 업황이 좋아요. 그러면 뭐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더본코리아는 업황이 좋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즉 우리는 미래 가치라는 걸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기본적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앞으로가 좋을 것 같은 기업을 발굴해내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주식의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인데 그 기본이 좋지 않다 그럼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분석하는 이 기본적 요소들에 대해서 더본코리아는 모두가 부정적이죠.
이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확신하기 힘들고, 보호해수 물량에 대해서 출회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힘들고, 공모가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머리 위에 매물층이 있고, 즉 더본코리아는요 앞으로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만약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백종원 대표가 받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이제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이 좀 상승 반전할 수 있겠죠. 무혐의 나오고 지금 TV 속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시 또 TV에서 러브콜을 받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없죠. 즉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확실성이라고 불러요. 주식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 내가 뭐하러 불확실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 지금 그런 거 없는 주식이 천지인데. 네, 천지인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이런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고 이런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낙제점이라 봐요. 네. 특히 백종원 대표는 최근에 이런 선택을 했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가맹점주들을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담보대출 받는 그게 이제 뉴스화되었고 공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더본코리아는요, 기본은 물론 이제 최근에 소스 사업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더본코리아 기업이라는 그 기본은 프랜차이즈예요. 프차죠.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본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입장, 백종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챙기고 가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가맹점주, 그쵸, 가맹점주를 챙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주주입니다. 일반적 회사들은요, 주주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이나 밸류업이나 이런 공시들이 나오죠. 자사주 매입부터 해갖고 배당 실시한다 그러고, 특히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잖아요. 셀트리온 서정리 회장이 장내 매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앞으로 내가 이 도래한 이 악재들을 떨쳐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먼저 체크할까? 제가 백종원 대표라면은 저는 가맹점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발표 내용들이 가맹점주 우선적으로 발표하죠. 주주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아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주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회사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는 가맹점주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거의 최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 상장주 때 이쯤 된 애들에 대해서 체크할 포인트들 체크해 보게 되면, 공모가 깨졌지, 보호회수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 그리고 당장의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불확실하지. 그러면 현재로서는 일단 최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언제 올라올까요? 솔직히 기억 없어요. 기억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점주들 좀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 챙겨주기 시작할 건데, 기억 없죠. 그나마 하나 기대해볼 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혐의, 확신시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일단은 당분간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번씩 튈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튈 때, 튀는 흐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저라면. 왜냐면 지금 호황 속에서 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굳이 이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주식에 목맬 필요가 있나요? 굳이. 이 영상이 더본코리아를 보유하신 분들께는 되게 나쁜 영상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욕먹을 영상이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부디
네, 좋은 판단 하시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말하는 호황 종목이 뭐야? 라고 궁금하시다면 뭐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그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나 또는 제가 후에 라이브 영상 할 때 저희 관심 종목들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 현대일렉이랑 그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결국 이번 주에 원래는 그 변압기가 올라갈 때 LS일렉이 달렸어요. 제가 그저께 그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LS일렉 달렸고, 이 LS일렉이 달릴 때 여러분 현대일렉 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드렸고, 오늘 현대일렉 달립니다. 네, 이런 것들 발굴해서 제가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공유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놀러와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